준이가 다림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지역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모, 엄마가 아니라 고모라고. 지역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흔들리는 자신을 멈추기 위해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어서, 그리고 다림을 위해 하영과의 약혼을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약혼식 시작 전 야외 테라스에 홀로 서 있던 지역은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약혼이 맞는 건가? 사랑이 없는 약혼을 정말 해야만 하는 걸까? 자신이 입은 이 비싼 턱시도도 멋을 부려 꽂아놓은 코사지도 모든 게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지역은 조금 전 신랑 대기실에서 엄마 김이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역아, 나 때문이라면 그만둬. 아직 안 늦었어. 이내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 오로지 너 자신만 바라보고 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가면 돼. 하지만 곧 약혼식이 시작될 예정이었고 지역은 여전히 혼돈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신랑님, 약혼식 5분 뒤에 시작입니다. 바로 식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지역이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너편 복도에서 다림이 검은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다림에게 고정됐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모, 다림이 고모. 김선우가 아들 준이를 안고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모, 준이 왔어? 오늘 너무 멋지게 입고 왔네, 우리 준이. 다림이 환하게 웃으며 준이의 볼을 꼬집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장면이 지역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모? 방금 고모라고 했어? 지역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고모? 부부가 아닌 거야? 그런 거였어? 지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 지역은 다림이 보고 싶어서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할아버지 나무 밑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다림을 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김선우와 준이와 다림이 사이좋게 준이를 팔뚝에 태워가며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이 하나 둘 셋 깡충. 세 사람이 하하호호 웃으며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지역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내가 너의 그 행복을 빌어줄게. 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잠에 들 것 같지 않아 강경준 대리와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역이 애써 감추려 해도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경준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팀장님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둘은 술을 거나하게 취해 노래방에 갔습니다. 경준이 지역의 마음을 아는지 억지로 흥을 돋웠습니다. 신나는 노래와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준이 술을 너무 먹었는지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지역은 혼자 탁자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곡의 가사가 자꾸만 다림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하지 못한 그 말. 다림과 그동안 있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첫 만남, 동굴 속에서의 떨림, 빛 속에서 함께했던 순간들. 지역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손에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가슴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지역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울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더없이 슬퍼 보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뒤로하고 지역은 지금 약혼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지역은 고모라고 부르는 준이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부부가 아닌 거예요? 신랑님, 약혼식이 곧 시작됩니다. 어서 식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빨리 자리해 주세요. 늦었습니다. 스태프가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지역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 고모라면. 다림은 정말 유부녀가 아니었던 거야? 한편 김인혜는 지역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눈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표정 없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인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역이는 아무리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 다 나 때문이야. 나를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거라고. 인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얼굴을 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표정이잖아. 인혜는 신부 대기실에도 들렸었습니다. 유하영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을 들고 예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영아, 우리 하영이가 이렇게 컸네. 인혜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가 아파서 우리 지역이를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어. 내가 나 대신 많이 사랑해줘. 하지만 하영의 얼굴도 지역과 똑같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하영아, 너 지역이 사랑하니? 인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집안끼리 하는 약속이잖아요, 아줌마. 하영의 목소리가 힘없이 나왔습니다.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집안끼리의 정략 결혼이죠. 그 순간 인혜는 확신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 약혼은 막아야 해. 내 아들 지역이만큼은 내가 지켜줘야 해. 지역이는 꼭 행복하게 해줘야 해. 인혜는 다림의 엄마가 병원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인혜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인혜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약혼식을 반드시 막겠다고요. 식이 시작되오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추럴 베베 공지혁 군과 태유아트홀 부관장이자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유하영님의 약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의 약속이 시작될 순간입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공지영님, 신부 유하영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지역과 하영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냥 형식적으로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영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지역이 낮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 그때 내가 뭘 모른다고 한 거야? 김선우 아들이 다림 씨를 고모라고 부르던데 그거였어? 지역은 하영과 함께 걸어 나오면서도 얼굴에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하영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역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선우와의 약속이 있어서 하영이 얼버무렸습니다. 오빠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지만 지역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진행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분이 서로에게 평생의 약속을 상징하는 약혼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길을 향해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우미들이 반지를 받침대에 올려놓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신랑 앞자리에 앉아있던 김인혜가 가슴을 움켜쥐더니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지역이 소리쳤습니다. 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지역은 턱시도 재킷을 벗어던지고 인혜를 들쳐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약혼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우선이었습니다. 지역은 인혜를 업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의 약혼식은 그렇게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공창호는 식장에서 혀를 찼습니다. 저놈의 예비 엄마는 도움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공지의 속으로는 이 약혼이 깨진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영도 기분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하영도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지역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엄마 걱정도 됐지만 다림이 유부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괜찮은 거죠? 지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기력이 약해지셨어요. 이 영양제를 맞으시고 깨어나시면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이내가 눈을 떴습니다. 지혁아, 엄마 괜찮아요? 응, 난 괜찮아. 이내는 약혼식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내가 이 약혼을 막으려고 용기를 내서 쓰러진 척한 거였거든요. 지혁아, 나 병원에 친구 생겼어. 이내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모르는 걸 가르쳐줘. 내가 처음에 심하게 대했는데도 나를 감싸주고 토닥여주고. 참 따뜻한 사람이야. 그래요, 엄마. 저도 언제 한번 감사 인사드리러 가야겠네요. 지혁은 요즘 엄마가 자주 웃고 말도 많이 하고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혁아, 엄마 이제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 약혼식 뒤처리는 내 아빠가 다 했을 거야. 그러니 마음 편히 쉬어.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혁은 불 꺼진 거실 창밖을 멍하니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지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다림,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혁이 혼잣말했습니다. 김선우의 아내가 맞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왜 날 기만했습니까? 날 가지고 논 겁니까?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지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의문에 의문을 풀려고 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지혁에게 하영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어머님은 괜찮으셔? 응, 좋아지셨어. 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하영, 똑바로 말해. 지혁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난 분명히 어제 김선우 아들 준이가 다림 씨를 고모라고 하는 걸 들었어. 둘이 무슨 사이야? 하영이 당황했습니다. 나보고 오해한다고 했지? 다 오빠가 오해하는 거라고 했지? 지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알았는데? 준이가 고다림 씨 아들이 아닌 거? 하영이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혁의 사무실 밖에 고다림이 서류를 들고 서 있는 게 지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혁은 생각했습니다. 너도 당해봐.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갑자기 지혁이 하영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하영이 못 움직이게 어깨를 꽉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귀에 속삭였습니다. 유하영, 너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난 이 결혼을 감행할 거야. 그러니 사실을 말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오빠 왜 이래? 미쳤어? 숨 막혀 죽겠단 말이야. 하지만 지혁은 하영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화난 사람처럼 더 밀어붙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마치 하영과 지혁이 키스하는 것처럼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그 장면을 다림이 보고 말았습니다. 다림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약혼한 사이지. 당연한 거야. 다림은 스스로를 달랬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애써 부인하던 모든 게 끝나는 것만 같았거든요. 창문 너머로 지혁이 힐끗 다림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림은 놀라서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다림은 황급히 몸을 돌려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다림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누구에게도 들키기 싫었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림은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다림은 옥상 난간에 기대서서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짜릿했던 첫 키스가 떠올랐습니다. 동굴 속에서 지혁이 했던 말도 생각났습니다. 나도 흔들려. 나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혁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으니까요. 다림은 방금 본 지혁과 하영의 키스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야지. 더 이상 이러면 안 돼. 다림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편 사무실에서는 다림이 나가자 지혁이 하영을 놓아줬습니다. 오빠 미쳤어? 하영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하영은 지혁이 화가 단단히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하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다림 씨 미혼이야. 두 사람 부부 아니야. 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우 씨가 약속 지켜달라고 해서 난 약속을 지켰을 뿐이야. 하영이 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난 보면 그냥 알겠던데 오빠는 바보야? 멍청해.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떡하니 지혁 오빠야? 하영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난 다 말했으니까 우리 약혼이나 결혼 이야기 또 나오면 오빠가 처리해줘. 오빠가 책임져. 약속 지켜. 하영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다림이 유부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혁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왜 다림은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지혁이 혼잣말했습니다. 그날 동굴에서 내가 흔들린다고 했을 때도 키스까지 할 뻔했으면서. 왜? 지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집 앞에 찾아왔을 때 남편은 아니냐고 물었을 때도 왜 말을 안 한 거야? 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핏줄이 터질 듯 붉어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알기나 해? 지혁은 계속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널 지켜준다고. 내가 욕먹지 않게 하려고. 내가 왜 하영이랑 결혼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지혁은 책상을 와락 쳤습니다. 너 때문이었어. 너만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까지 안 했어. 지혁은 뒤돌아서서 숨을 몰아쉬며 벽을 짚었습니다. 미치겠다고. 정말 미치겠다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나를 기만한 너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분노의 가장 밑바닥에는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다림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영은 사무실을 나와 곧장 김선우를 찾아갔습니다. 하영 씨, 약혼 잘했어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선우는 지혁에게 얻어맞은 입술이 아직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혁 오빠도 너무해. 우리 잘생긴 선우 씨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영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우 씨, 우리 약혼식 취소됐어요. 지혁 오빠 어머니가 약혼식 도중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요? 선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혁 오빠가 이미 알고 있던데요? 두 사람 부부 아닌 거?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난 약속을 지킨다고요. 하영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우 씨, 다림 씨랑 어제 그 호텔. 친구 애기 돌이라던 그 호텔. 거기 우리가 약혼했던 호텔이잖아요. 거기서 다림 씨를 본 모양이에요. 우리 예쁜 준이가 다림 씨를 고모라고 부르는 걸 본 모양이에요. 선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다림이는요? 다림이도 알아요? 다림이 괜찮아요? 선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림이 괜찮냐고요? 하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림 씨는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지혁 오빠가 알았으니 금세 들통나겠죠? 선우는 다림이 회사에서 잘리는 것보다 지혁을 좋아하는 다림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아니, 지혁이 다림에게 다가서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다림이 지혁을 선택할까봐. 다림을 잃을까봐. 선우는 겁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영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우를 너무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날 저녁 다림은 할아버지 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서 아직도 지혁과 하영의 키스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약혼자가 있어. 난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하면 안 돼. 다림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선우가 다림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나무 밑에 앉아있는 다림 옆에 선우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우야. 다림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다 끝났어. 다림은 자신의 짝사랑 이야기를
제주도에서 만난 그 사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다 끝났어, 이젠. 그 사람 약혼도 했고 곧 결혼도 할 거잖아. 다림아. 선우가 다림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내가 널 지켜줄게. 회사도 그만둬. 다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지혁 씨. 너 유부녀인 거 아닌 거 알아. 다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안다고? 어떻게? 내가 다른 일자리도 알아봐 줄게. 선우가 다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림은 지혁이 다른 여자와 키스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만 생각했지 회사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준이가 널 고모라고 부르는 걸 본 모양이야. 어제 호텔에서. 다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난 회사는 다녀야 해. 나한테는 목숨 같은 곳이야. 다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우는 다림을 말렸지만 다림은 선우를 뿌리치고 달려나갔습니다. 다림은 무작정 지혁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지혁의 집 앞에 도착하자 문득 생각났습니다. 지혁이 했던 말이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찾아오는 건 신뢰라고. 다림은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저 집 앞에 있습니다. 잠시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다림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 지혁은 거실 창가에 서서 그런 다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혁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다림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자꾸 흘러갔습니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고 다림의 옷이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림은 비가 세차게 와도 지혁을 기다렸습니다. 지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다 젖었잖아요. 지혁의 우산이 다림을 덮어줬습니다. 다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해요. 다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부녀라고 속인 건 정말 잘못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다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도 보셨잖아요. 그 사채업자들. 전 직장이 필요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표 내려면 낼게요. 다림은 지혁을 좋아했던 감정을 꼭꼭 숨기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지혁은 다림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 끝날 텐데. 하지만 다림은 약혼한 지혁에게 자신의 감정을 들킬 순 없었습니다. 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표요? 지혁이 다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다림 씨, 아직 빚 다 갚지 않았잖아요. 다 갚기 전까지는 내 거라고 했습니다. 다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사에는 일단 비밀로 하고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내추럴 베베 그린 프로젝트 성공 사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김선우, 고다림, 공지혁이 나란히 앉아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림을 가운데 놓고 두 남자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김선우 씨, 고다림 씨 유부녀가 아니던데 왜 그렇게까지 남편 행세를 했습니까? 지혁이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림이 좋아해서요. 이젠 다림이 제가 책임질 거니까요. 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고다림 씨는 김선우 씨 좋아합니까? 지혁의 질문에 선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도록 만들 거예요. 전 절대 다림이 안 뺏길 거니까요. 선우는 지혁에게 다림이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혁도 이에 질세라 말했습니다. 고다림 씨 유부녀도 아닌데 고다림 씨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선우와 지혁의 다림을 향한 사랑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혁도 이 싸움에서 질 마음이 없었거든요.
엄마 이내의 말대로 이젠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가기로 작정했으니까요. 한편 마종구와 공창호는 지역과 다림의 제주도에서의 하룻밤 사진을 조작해 언론에 흘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장 아들과 유부녀의 불륜이라는 스캔들은 회사를 흔들고 아버지의 신뢰를 깨뜨려 약혼까지 파혼하게 만들어 지역을 내쫓을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지역과 다림은 어떻게 될까요? 공지혜의 음모는 성공할까요? 다림은 지역과 선우 중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